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익 대박달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정말로 질문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참 여기 보세요. 검색창에 이렇게 보면은 토익 대박달이라고 쳐보면 이렇게나 많이 자료가 나옵니다만 제가 들어가서 다 읽어봐도요. 뇌피셜 뿐이에요. 진짜 공식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없고 이 뇌피셜 답변이 올라오는데 놀랍게도 그 답변이 한 번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새로운 뇌피셜로 올라옵니다. 얼추 비슷한 뼈대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정말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느끼다가 드디어 오늘 미루고 미루던 차에 정말 시원하게 정리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니까 한번 영상 잘 끝까지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이번에만 조사하던 게 아니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조사해 왔는데 한 4년 전에 조사했을 때 이런 거 재밌어 가지고 제가 캡처했는데요. 토익 대박 달 점수 잘 나온 달 누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3 월인가요? 4 월인가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보면 대박 달 이런 답변은 사용할게 우리 보통 이런 답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뇌피셜이 아니고 예 좀 장난스러운 답변인데요. 아무튼 좀 그나마 근거 있어 보이는 얘기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뭐 토익 쪽박달은 2389 대박달은 12월 1월인데 이유는 2389 월에 더 고득점자가 많이 몰려서 고득점자가 몰려서 평균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자기가 동일한 실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점수가 좀 낮게 나오지 않는가. 뭐 그런 식의 어떤 역시 뇌피셜인데요. 제가 이게 아니라는 거를 잠시 후에 공개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 보자면 우와 대박달은 존재합니다. 기쁜 소식 대박달은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언제냐 이게 사실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대박인지 지금부터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대박달의 정의는 그래도 확인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의 난이도가 낮으면 대박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이도라는 게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저는 토익 시험을 인제 뭐 많이 보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실력이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재수 없지만 아무튼 만점을 자주 받고 있고 시험장에서 문제 풀면은 뭐 그냥 쉬운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대비해서 쉽냐면 여러분 수능 시험 생각해 보세요. 수능 시험 어려워요. 탭스 어렵습니다. 뭐 토플 어렵죠. 그런 시험들에 비해서 토익은 비교적 쉽다라는 거. 근데 이런 말하면 인제 재수없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한테는 되게 어려웠단 말이야. 왜? 나는 다 풀어야 되니까. 근데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찍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많이 찍다 보니까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지는 달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점수대별로 다 다른 거라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세분화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 보면 좀 "이번 시험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뭐 아니면은 뭐 "무난했어요." 이 정도로 얘기하지 막 난이도 중중상입니다." 이런 구분하시는 분들 보면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러면 중중, 중은 뭐고요? 중중하의 느낌을 알려주세요. 글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무튼 대박달이라는 것은 이런 난이도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난이도랑 상관없이 진짜 자기 실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나의 트루 스코어가 300 점이다 그러면 나의 진짜 실력보다 점수가 정말 잘 나오는 달 이런 달이 인제 대박달인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ETS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이 있겠죠. 그냥 우리가 뇌피셜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공식적 의견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S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 영어가 빽빽하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줄게요. 일단은 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테스트별로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 그 어떤 난이도 차이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베리에이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각각의 테스트별로. 그래서 이 테스트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점수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난이도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점수까지 똑같은가 그건 아니죠.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원래 단순하게 맞춘 개수를 수험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공한 점수를 주는 거.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한 가공한 점수를요. scaled scor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성적표로 받아본 점수는 맞춘 개수가 아닌 가공된 점수라는 얘기를 하죠. 그 가공된 점수를 만들어내는 그 원리를 우리는 equating, 동등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공식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라면 ETS는 만약에 다음번 난이도는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이면 동일한 점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일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실력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equating이라고 한다라고 시험별 난이도 차이는 인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ETS에서는 일단 난이도는 다르다 인정했는데 그러면 그 정도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인지는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원래 점수를 트루 스코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최대 25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일단 해주고 LC, RC 각각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뭐 매번 그런 건 아니고 토익 비율적으로는 3분의 2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보통은 트루 스코어가 만약에 300점이다 그러면 그대로 300점이 나오는데 한 3번에 2번꼴로는 25점 정도의 그 범위를 오차 범위. 이것도 무조건 25점이다 이게 아니고 뭐 20점, 10점 정도 더 높을 수도 있고 이런 오차 범위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러한 차이 말고요. 응시자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오차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상황을 일단 먼저 가정을 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날 뭐 좀 기분 상태 어 혹시 그날 시험 보는데 특정 회차에 평상시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피곤하거나 막 긴장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회차의 시험에 비해서 실력은 똑같다고 봤을 때. 또 어떤 문제 회차별로 좀 더 익숙함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그냥 풀 때 아무래도 더 잘 찍은 거야. 찍기를 잘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역시 25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루 스코어가 만약에 300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날 어떠한 기분적 이런 개인적인 오차,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오차로 인해서 275점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325점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통계적 차이를 얘기했던 아까랑 좀 다른 거죠. 아까는 시험 자체 성격을 얘기한 거고요. 이거는 시험 자체 성격이 아니고 응시자 개인적인 어떤 느낌에 의해서 달라지는 그 점수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25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LC에서만. 그럼 RC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종합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이 트루 스코어가 300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시험 간의 난이도 차이로 아까 25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거를 줄여서 우리 SEM이라고 부른다라고 방금 전에 이제 글에 적혀 있는데 이런 개인차로 인해서 또 그날 이상하게 문제에 익숙하고 뭐 덜 피곤하고 이래서 잘 볼 수 있는 최대 상승치가 25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LC만 50점 상승할 수 있는 거고 RC까지 더하면 100점 상승이 가능하겠는가? 헐. 이러면 시험의 그 공신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매 시험 볼 때마다 뭐 100점씩 차이를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아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동일한 사람인데 테스트를 하나를 보고 실력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테스트 또 하나를 봤을 때 그 차이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탠다드 에러 오브 디퍼런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그랬을 때 점수 차이를 어느 정도 보고 있냐면 35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5점까지는 하여튼 한 사람이 시험을 또 봤을 때 실력은 동일하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편차라고 보는 거예요. LC 한 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RC도 35점이면 이제 뭐 합쳐서 70점까지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한 마디 더 합니다. 아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적으로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40점이 올랐어요. 40점이 오르면 그것이 진짜 실력이 올라간 거냐? 아니면 이러한 통계적인 요행이냐? 통계적 요행을 statistical fluke라고 얘기하는데 통계적 요행으로 최대 몇 점으로 보고 있냐면 LC 35점, RC 35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LC에서 40점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열심히 공부해서 실제적인 실력이 올라갔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기술적인 요인 단독으로만은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대박다를 그럼 예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LC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35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RC도 대박이 나서 35점이 올라갈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3 곱하기 3인 거니까 한 9 번에 한 번꼴로 터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70 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소리고, 거꾸로 또 70 점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기 트루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 가설에는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요. 이러한 통계적인 그 요행이라는 것이 3번 중에 2번 정도 일어나는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 데이터에서. 그렇다면 아예 이런 요행이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3분의 1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12번 시험을 봐야 한 번 터지는 것이냐. 근데 또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이게 정말 12번 시험을 보더라도 최대 35 점이라고 했지만 그게 최대치가 아니고 뭐 34 점, 30 점, 20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자기가 토익 시험 본 일생에 한 번이 이런 게 안 올 수도 있고 바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첫 번째 시험부터 이런 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최대치는 LC까지도 최대, RC도 최대가 맞아떨어지는 정말 그 더 낮은 확률. 아마도 정말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느낌, 이건 약간 뇌피셜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느낌이 있는데 한 6번 정도 학생들 관찰해 보면 6 번에서 9번 정도마다 한 번씩 이 점수가 터지는 듯한 느낌도 쪼끔은 있지만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요런 느낌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언제 터지는가를 지금부터 예측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토익 쪽박 달은 2, 3, 8, 9, 토익 대박 달은 12월, 1월. 이거는 이제 어떤 거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점수가 높은 고득점 위주의 학생들 응시자가 많이 들어왔을 때 평균이 올라가고, 그 평균이 올라갔을 때는 결론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게 맞느냐라는, 정리해 보자면 특정 점수대 학생들에 유입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 통계적 요행에 영향을 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그렇다면 이게 맞는 얘기가 되려면 회차별 평균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제가 요거 인제 작성하는데 진짜 한 2주 걸렸습니다. 정말 귀찮았는데요.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봤거든요. 여러분들 한국토익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회차별 성적의 평균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연중 평균을 월별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21 년과 2022년 2 년에 걸친 데이터가 나오는데 제가 다 직접 정리를 했어요. 이제 엑셀에 입력을 해 가지고.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예상과 다르게, 그러니까 평균 기준으로 평균이 높은 달은 1 월, 9 월, 10 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이 기준으로 그렇다면 쪽박 대박을 구분한다면 1 월, 9 월, 10 월이 뭔가 쪽박 달인 거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인제 점수가 평균이 낮은 달은 5 월, 11 월, 12 월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게 또 편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되게 비슷한 평균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어떤 경향성이라는 건 쪼끔 보이더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일단은 회차별 평균 분석을 해 보고 이 기본적인 전제가 맞다라고 한다면, 저 뇌피셜 전제 말 그대로 평균이 높은 게 쪽박이고 평균이 낮은 게 대박이라는 저 주장이 만약에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2, 3, 8, 9 쪽박달, 12, 11월 대박달 주장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적어도 2 년치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연중 평균이 가장 낮은 달이 5 월이었어요, 실제적으로는. 연중 평균이 가장 높은 달은 1 월이었고요. 그러면 1 월이 쪽박달인 거고 5 월이 대박달이라는 거니까 벌써 틀렸죠? 게다가 인제 다 전체 데이터를 보면 연중 평균이 중간인 2, 3, 4, 6, 7, 8 월이 중박이라고 봅시다. 이때가 대부분 다 인제 그 점수대로는 680 몇 점 정도대로 인제 평균이 잡히고요. 평균이 높은 편이 1, 9, 10월 달이에요. 평균이 낮은 편이 5, 11, 12월 달이고요. 그렇다면 맞아떨어지는 거는 12월 정도가 대박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얼추 맞지만 5 월, 11 월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사실 5 월, 11 월이 평균이 제일 낮은데, 그리고 오히려 평균이 높은 거는 9 월, 10 월이 높죠. 10 월이 특히. 근데
10월에 대한 언급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저 주장은 무리수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인제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대박이라고 한다면 점수가 진짜 왕창 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박, 여러분 몇 점 정도를 대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점수가 있는데 나 한 100점 정도는 막 올라야 '와 이게 대박이야.' 이런 말 하는데, 평균치 편차를 보면요, 대박달이라고 연중 대박달이라고 해 봤자 그 연중 평균보다 8점 정도 높은 거예요. 8 점. 그다음에 이번 시험 쪽박달이 망했어." 그래 봤자 평균 대비 5점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달의 시험을 볼 것을 미루고 '아 이 달이 쪽박달이래. 그럼 나는 대박달을 찾아서 시험을 봐야 되겠다.' 지금 이럴 여유가 있습니까? 당장 성적표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게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이런 고득점자의 학생들이 유입이 막 됩니다. 이런 게 어떤 통계적 요행, 점수 약간 차이가 내준 그 통계적 요행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인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유가 인제 두 가지입니다. 요 의견은 통계를 전공하신 분이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같이 공유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평균이라는 것이 어떠한 실체적 특성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제 그분이 요런 데이터를 저한테 제공하는데, 뭐 여기 읽어 보시면 어떤 학생의 하루 용돈이 1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15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 학생들의 평균으로는 5만 원이구나라고, 용돈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평균이니까. 그치만 실제적으로는 15만 원 받는 학생만 좀 튀어 있는 거고요. 1, 2, 3, 4만 원 받는 학생들의 중앙값을 생각을 해 본다면 이거는 실체적 특성이 왜곡된 거고, 실제적으로 보통 요 정도 지금 5명 학생의 평균 용돈은 한 3만 원 정도로 보는 게 적합하겠다. 이거를 5만 원이라고 가는 것보다는 이런 게 더 진실에 가깝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평균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무리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건 인제 ETS의 official한 의견입니다. official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아까 제가 어 ETS에서는 틀린 개수를 바로 수험자한테 알려주지 않고 통계적인 작업, 스케일드 한다고 했죠. 그런 작업을 우리 이퀘이팅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토익 점수라는 것은 가공된 점수로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할 때 이제 ETS가 어떠한 테이블, 어떠한 그 컨버전 표 가지고 스스로 그걸 바꿔내는지, 그거는 이제 절대 비밀로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보안 사항이고요. 근데 그때 사용되는 그 모집단의 어떤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응시생 그 당 시험의 응시생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적혀 있는데 3 년 토익 시험을 본 그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응시했던 데이터에서 또 나름대로 ETS가 그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통계적 알고리즘,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대평가, 그러니까 그 당회차 시험에 뭐 잘 보는 학생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영향을 받고 이런 식의 단순한 상대평가가 아니고요. 이미 절대적인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절대값에 맞게, 이 기준에 맞게 가공된 상대평가를 하는 이른바 절대적 상대평가라고 오피셜리하게 ETS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성적표 받아 보시면 그 밑에 뭐 퍼센티지 같은 거 바로 점수 아래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거냐면 이전 3 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면 대박달은 있어요. 그건 ETS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고, 어떤 시험이든지 200 문제 가지고 완벽하게 동일하게 어떤 사람의 영어 실력을 측정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 그 어떤 설계적 문제 자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난이도라는 거는 일정할 수가 없다면 수능 시험도 생각해 보시면 뭐 어떤 애는 수능을 다 맞았던 학생이 나오는 데가 있고, 뭐 어떨 때는 어려웠고 쉬웠고, 그건 분명히 난이도 차이는 모든 시험별로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날 당일의 어떤 기분, 긴장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우리 대박달은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이게 막 그냥 대박달이 뭐 예측 가능한 그런 건 아니고 정말로 언제 터질지는 알 수 없는 거. 이른바 우리는 토익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젠가 자기한테 터지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 더 잘 터진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거고요. 어차피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 점수 폭이 막 어마어마한 것까지라고 볼 수는 없고 RC, LC 각각 35점 정도까지라고 보는 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뭐 점수가 조금 차이가 났다고 해서 왜 점수 떨어졌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점수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저 정말 선생님 덕택에 점수가 많이 올랐어 이것도 무리수인 거예요. 사실은 35점 정도까지는 그 통계적인 어떤 범위 안에서 드는 거니까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 운때 더 잘 맞는 그런 시험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뭔가 끝내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몇 회차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6번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데 그 정도를 시험을 보면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최적의 점수를 뽑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막상 이제 수험자 입장에서는 ETS에서는 좀 단순하게 뭐 그래 이런 점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랬지만 어떤 학생에게는 그 5점이라는 차이가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것을 너무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내기에는 좀 뭐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근데 그게 몇 월 달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지금 2년치의 통계치를 보니까 그래도 12월 달에는 조금 평균은 낮네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평균이 낮다라는 게 그래서 꼭 그 시험이 점수를 잘 주는 달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여전히 '나는 그걸 믿고 싶어. 나는 그 평균의 그 원리는 믿고 싶어.'라고 공식적이진 않지만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적어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언제가 더 좋은 거냐면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죠. 12월 하고요. 그다음에 5월 하고 또 언제였더라? 뭐 그런 월들이 더 좋은 거지 그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다른 해차는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장담을 할까요? 아까 그 데이터에서 장담하는 혹은 어떤 강좌에서 막 장담을 했다. 그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돈의 움직임이겠죠. 그거는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누군가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그게 왜 이득과 상관이 있을까요? 대박달이니까 그러면 토익 시험을 꼭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혹은 반대로 쪽박달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뭔가 더 그런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제가 데이터 정리하고 뭐 이러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히 정리된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